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궁합 보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합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와 똑같은 팔자가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되는데, 나와 똑같은 팔자가 다 동일한 팔자, 사주팔자, 똑같은 사주팔자를 만날 때 다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나와 똑같은 팔자가 다 이렇게 동일한 생년월일시를 가진 배우자를 만나 살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개중에 있겠지만 분명히 다는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래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수천 년부터 내려온 궁합이 이제 있는 건데요. 이 궁합 보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궁합 보는 것은 태어난 해의 띠, 태생과 태생끼리의 삼합, 육합, 이걸 보거든요. 그리고 태어난 일간과 일간끼리의 합, 그리고 일치끼리의 합, 그 다음에 월령끼리의 어떤 상생과 합을 보거든요.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쉽게 보는 것이 바로 태어난 해에 무슨 띠와 무슨 띠의 합이 있더라. 그걸 보고 일반적으로 좋다, 나쁘다 평하거든요. 만일에 이처럼 닭띠라면 닭띠는 뱀띠, 그 다음에 소띠가 일반적으로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합이 되는 용띠, 일반적으로 이렇게 좋게 보거든요. 그런데 띠가 이렇게 좋은 사람도 못 사는 사람이, 이혼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 닭띠는 일반적으로 토끼띠하고는 충이 나서 안 좋게 봐요. 그리고 범띠하고는 원진살이라 가지고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런데 충하고 원진살 되는 부부도 잘 산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단식법이고, 또 일간끼리 합도 이혼한 사람도 있고요. 충되고 안 좋은 사람도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일지끼리도 마찬가지고 월령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궁합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쉽게 보지만도 정확하지는 않다 하는 게 우리가 사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합은 운곡 김문둥과의 궁합은 이 새와 새끼리 괴상을 통해서 보는데, 일반적으로 주역의 괴상이 아닙니다. 주역의 괴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새와 새끼리의 어떤 물상과 이치를 따라서 상생과 상극이 나오거든요.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여기 궁합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별도로. 예, 여기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래 보는 궁합이 아니고 매우 정확하게 궁합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평생 팔자에 있어 가지고 내와 가장 잘 맞는 나의 태생이 있어요. 나의 배우자 띠가 있다고요. 태생. 이것이 운고 기문학에서는 운명국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팔자에 있어 가지고 나와 잘 맞는 태생이 있다는 거, 이 놀랍거든요.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지만 이런 가운데, 그런 게네, 이 새와 새끼리의 괴상의 궁합 가운데 그런 태생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성이 A, B, C의 어떤 남성을 이리 왔을 때에 결혼을 하려고 했던 그 남성이 있어가지고 동일한 조건의 괴상이라면 태생을 따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태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궁합 보는 것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6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서로 성격이 잘 맞아야 됩니다. 성격이 융화되고 합의돼야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속궁합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상담을 해보니까 성격은 잘 맞고요. 속궁합이 안 좋은 사람은 이혼 잘 안 해요.
그런데 성격이 나쁜 사람하고 속궁합이 좋은 사람도 이혼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속궁합은 되게 좋은데 못 살겠다 그래요.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 속궁합보다도 성격이 잘 맞아야 된다는 것이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좋은 성격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바람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일시적인 바람기가 있고 평생 외정을 하는 팔자가 또 별도로 있어요. 일시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지는 이렇게 좀 이해하고 참을 수 있겠지만 용서할 수 있겠지만 평생 외정은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런 팔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가려낼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성의 유혹이 약한 사람도 곤란합니다. 그 다음 경제적인 재원이 없으면, 재물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이것도 가정이 시끄럽고 삶에 되게 피폐해지고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복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도 못지않게 되는 것이 배우자를 잘 되게 해야 돼요. 배우자를 잘 되게 하는 팔자가 있고 못 되게 하는 팔자가 있거든요. 만일 여자 사주라면 관기가 남자거든요. 이것을 상생의 재성이 내지는 관인상생을 된다든지 남자를 잘 되게 하는 팔자가 있어요. 생하는 팔자. 그러면 그 남자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장수하고 오래 살죠. 반대로 손이 그걸 하거나 형살로 묶어가지고 안 좋게 하는 팔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하고 살게 되면 일생 나는 그 남자는 되는 일이 없고 일찍 죽거나 이별하거나 되는 일이 없어요. 반대로 이제 남자 사주에 보게 되면 이 재성을 배우자로 보거든요. 그 남성이 배우자의 재성이 손이 이리 생하고 길하게 움직인다면 그 배우자는 장수하고 모든 게 하늘의 뜻을 이루어요. 그런데 반대로 급제가 충골 났거나 행살에 묶여 있다면 그 이작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 배우자 상에 그 팔자에 있는 배우자를 상생하느냐 상극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일찍 죽으면 청산가부나 또 호랍이 팔자 같으면 안 되죠. 독신 팔자 그죠? 이런 팔자는 결국 청산과부니까 배우자 남편이 일찍 죽겠죠. 호랍이 팔자니까 아내가 일찍 죽겠죠.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이런 팔자를 갖고 있으면 그 배우자는 앞선 말엔 이런 궁합이 좋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운도 좋아야 되겠죠. 자녀가 병자거나 불구자 또는 폐륜화가 되게 되면 정말 불행하거든요. 그래서 자녀운이 좋은 배우자인지 그래서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 배우자를 명을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 이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궁합이 좋은 사람과의 만나야 돼요. 만약에 궁합이 좋은데 궁합은 좋아요. 그러면 앞서 말한 청산가부나 독신팔자, 호라이팔자만 아니고 약간의 이렇게 가정궁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말 부부나 야간 근무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삶이 좀 많을수록 자주 출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면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결혼 전과 결혼했을 때 작용이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김문학에서 보게 되면 남자라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이 재성이 합되고 재성과 나와 관계 내지는 그러면 괜찮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세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천집안에 그걸 한다든지 흉문계 중중으로 가정이 흉하다면 결혼하고부터 가정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혼을 한다든지 신혼 3년 안에 이혼한다든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만일에 여성이 같은 경우면 반대죠. 관계를 보고 세공을 보는데 이 가정궁이 더 중요해요. 엄밀히 말하면 둘 다 중요하겠지만 여자 같으면 세궁하고 관계, 남자 같으면 세궁하고 재성을 살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주 기대돼요. 그러면 흉하게 태어난 팔자가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흉하게 타고난 가정복이 있다면 그러면 철저하게 궁합이 좋은 가운데 떨어져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분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면합니다.
자, 이 팔자는 여성분인데요. 이 미스 코리아 출신이고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제 동영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이고 인물이 좋죠. 그리고 목이고 이래가지고 인품도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관계를 보면 얼른 좋게 보여도 겸황 하나밖에 없이 약해요. 그럼 재성도 완전 무너졌죠. 그러면 남편 복이 없어요. 왜냐고요? 가정궁이 천지반에 흉한 데다가 흉문께 있는 데다가 관기도 약하거든요. 이러면 손이 오는 이런 시기는 남편이 병자거나 되게 깊은 중병을 앓거나 사고 나서 죽거나요. 안 그러면 행방불명이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손이 약한 걸 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대운의 남편을 사별하게 됩니다. 이런 팔자 같으면 아무리 인품이 좋고 미인이에요. 미인이거든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남성은 세궁의 충대가 흉하죠. 그러면 재성은 동하지 않고 이것도 충이죠. 전형적인 가정불사, 가정을 못 이루는 팔자래요. 그러면 우선적으로는 운이 좋을 때는 가정을 이루고 서로가 지내지만 결국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이게 만약 여명이라면 세궁도 이렇고 관계가 수곡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편의 명이 짧아요. 명이. 예.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살게 되면 이 여명이라면 여자하고 살게 되면 그 신랑이 남자가 일찍 죽는다는 거죠. 이별 안 하면 일찍 죽어요. 예.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일시적인 궁합이 좋다고 해가지고 현재의 유년운 대운이 좋아가지고 사랑하고 연애하고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다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으면 떨어져 지낼 수 있는 직업군인, 경찰, 행사, 외항어선, 자주 출장을 가거나 외국에 그죠. 이런 사람 만나면 돼요. 직업적으로. 야간 근무를 많이 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 만나면 돼요. 단지 궁합이 철저하게 좋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띠로서 보는 궁합보다도 반드시 괴상으로 보는 궁합이 더 좋다는 거죠. 오랜 연구 끝에 임상으로 실제로 많은 임상 시리를 봤을 때에 세와의 궁합이 철저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궁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람은 남녀 간에만 궁합이 있는 게 아니고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도 궁합이 있어요. 친구끼리라도 분명히 궁합이 있어요. 뜻이 잘 맞고 말이 잘 통하는 친구가 있고 똑같은 친구라도요. 이상하게 미흡고 서로 간에 언설이 일어나고 안 좋은 궁합이 있어요. 궁합에는 일반적으로 명리학에는 내가 필요한 기운을 상대가 필요한 기운, 즉 용신이죠. 이러한 기운을 상대가 많이 갖고 있으면 그 궁합이 좋다고 중국의 아주 그 유명한 역술인 그분이 말한 게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했는데 반드시 일반적으로 내가 필요한 원수산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반드시 내게 필요한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기문학에서는 그와 더불어서 내가 필요한 기운, 새와 새끼리, 그리고 용신에 해당한 내가 앉은 자리가 상대가 용신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런 궁합은 참 좋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이 7화가 예를 들어서 용신이다. 그러면 상대가 여기 앉는 사람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궁합은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되고요. 궁합은 김문학으로 운국 김문학으로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